네, 안녕하세요. 슬리피 ASMR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작은 별이지만 빛나고 있어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좋은 글귀와 함께 하루 마무리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그것이 사랑. 사랑은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풍덩 빠지는 것. 얕은 물에 발만 담는 것이 아니라 발끝까지 닿지 않는 깊은 곳에 풍덩. 거대한 두려움과 한 치 앞을 모르는 상황에서도 기꺼이 빠져 목숨을 거는 것. 그것이 사랑. 그 사랑 너에게도 해당되니 나를 그렇게 사랑하니 그랬으면 좋겠어. 그만큼 사랑해줬으면 좋겠어.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 너와 함께 있으면. 이 상황에도 너와 함께 있으면 나는 참 좋은 사람이 된다. 각박한 세상에서 이리저리 치이며 날선 감정을 세우고 있는 나에게 온화함을 가르쳐주고, 바쁜 일상에서 많은 것을 놓치며 후회 가득한 삶을 사는 나에게 느긋함을 가르쳐주니까. 너와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이 나아진다. 이전의 나는 없어지고 아름다운 사람만이 남는다. 세 번째 이야기, 당신을 생각하는 밤. 당신을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행복한 시간을 함께하고 소중한 기억을 쌓아왔던 내가 여기 있어요. 당신의 미소가 주는 의미가, 당신의 눈빛이 주는 설렘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돼요. 존재만으로도 빛나는 사람, 존재만으로도 힘이 되는 사람, 그런 당신이기에 오늘 밤하늘도 빛나기만 해요. 군데군데 떠있는 별들로 아름답기만 해요. 당신이 있기에 내가 살아요. 당신은 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너무 필요한 사람이에요. 네 번째 이야기, 언제나 한결같았던. 엄마의 사랑을 생각한다. 내가 자라는 동안에도 식지도 작아지지도 않고 오히려 더 커져서 가슴 벅차가다도 가끔은 한없이 슬퍼진 소중한 마음. 많은 작가들이 표현한 엄마의 사랑 중에서도 프리모 레비의 이야기는 특히 마음에 오래 남았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힌 청년이 책에 남긴 떠나기 전날 밤의 모습. 삶의 마지막 순간이라 생각하며 기도를 하는 사람과 술과 욕정에 취한 사람들 사이에서 엄마들은 이동을 앞두고 아이들을 씻기거나 짐을 꾸리고 밤새 음식 준비를 했다는 기록. 새벽이 되어서 바람에 말리려고 넣어둔 아이들의 작은 속옷이 철조망을 가득 뒤엎었다는 내용과 쿠션과 기저귀, 장난감 등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수많은 물건을 빠짐없이 챙겼다는 이야기가 어떤 상황에서도 조건 없이 벅찬 사랑을 주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두려움과 아픔보다 아이가 우선인 사람. 다 큰 나를 여전히 어리고 작은 아이처럼 바라봐주며 분에 넘치는 사랑을 준 사람. 엄마도 마지막 순간이 온다는 걸 알았다면 나를 씻기고 먹이며 준비했겠지. 마지막이라서 더 아쉽지 않도록 그 사랑을 꾹꾹 담아 전달했겠지. 오늘 밤엔 유독 엄마가 더 보고 싶다. 엄마가 주던 사랑이 생각난다. 한없이 슬프고 소중한 엄마의 마음이. 5번째 이야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한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의 모든 일상에 관심을 가져볼 것. 처음 느꼈던 호기심으로 상대의 일상을 조용히 바라볼 것. 좋아하는 색이, 자주 먹는 음식이, 즐겨 듣는 음악이 달라졌을지도 모르니. 그러니 상대의 오늘을 함께 되짚어 볼 것. 어떤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나를 만나러 왔는지, 함께할 시간을 어떻게 채우려 하는지, 가끔 상대의 모습을 챙겨볼 것. 그리고는 따뜻한 눈빛으로 두 팔을 펼쳐 꼭 안아줄 것, 알아줄 것.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5번째 이야기, 마음껏. 나는 마음껏이라는 말을 참 좋아한다. 짧고 간결하지만 뭐든 내어줄 수 있을 것 같은 단단함이 느껴져서. 필기구를 챙기지 못해 안절부절 못했던 소심한 18의 나. 처음 간 동아리방에서 내내 눈치만 살피던 중 한 선배의 필통에서 볼펜 몇 자루를 발견하고는 큰 용기를 내어 말을 건넨 기억이 있다. 선배님, 정말 죄송한데 볼펜 한 자루만 빌려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그 선배는 흔쾌히 말했다. 아, 볼펜? 마음껏. 완전하고도 완벽한 허락이었다. 그때의 기억을 더듬으며 나는 여전히 마음껏 이 말을 쓰려고 노력한다. 말을 건넨 후 상대가 느끼는 무한 신뢰와 단단함을 느낄 수 있어서 소심한 18의 내가 느낀 추억을 더듬을 수 있어서. 우리의 관계 안에서도 마음껏이라는 말이 자주 쓰였으면 좋겠다. 가끔 불안하고 흔들릴 때마다 서로를 잡아줄 수 있는 단단한 말이 필요하니까. 서로에게 조금 더 기대더라도 쓰러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필요하니까. 내가 너의 어깨를 빌려도 될까? 나 잠시 울어도 될까? 마음껏. 6번째 이야기, 사랑이라면. 사랑이라면 예쁜 것들이 눈에 담길 때 나만 보기 아쉬워 사진을 찍겠지? 가끔 맛있는 음식이 앞에 있으면 함께 자리에 있는 상상을 하겠지. 문득 슬픔이 찾아올 때 떠오르는 얼굴이겠지. 나도 몰랐던 모든 감각이 열리고 부드러운 감정이 가득 피어나겠지. 한가득 미소를 머금고 웃음을 지어 보이겠지. 사랑이라면 그럴 수 있다. 세상이 아름다워지니까. 7번째 이야기, 예쁘게 웃으며. 너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너보다 예쁜 사람을 마주한 적도 없다. 너는 이미 너로서 완벽한 존재. 너로서 충분히 괜찮은 사람.
무너질 필요 없다. 흔들릴 이유도 없다. 모든 시간 속에서 너는 너로서 충분했고 그 자체로 빛이 났으니까. 조금은 더 행복하길, 조금은 덜 슬프길. 충분히 멋진 사람이니, 여전히 아름다운 사람이니, 행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니, 그러니 언제나 예쁘게 웃으며 나를 바라봐 주길. 8번째 이야기. 오늘도 나는 괜찮아요. 겪어온 일보다 겪어갈 일들이 더 많은 나라서 괜찮다고 말하기로 했어요. 지금은 초라하고 가진 것도 많지 않은 나지만 괜찮다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어제를 뒤로하고 살아갈 오늘이 있고 오늘을 뒤로하고 살아갈 내일이 있기에 조금은 넉넉하고 여유롭기로 했어요. 커피 한 잔에 여려움을 갖고 사소한 이야기에 웃을 수 있으며 힘듦을 이야기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기에 모진 아픔과 가지도 친 말들 사이에서도 괜찮다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버틸 수 있어요. 당신만 있다면 오늘도 나는 괜찮아요. 9번째 이야기. 다정하게 만나자. 다들 완벽하지 않으면서 늘 올바르지 않으면서 가끔 어긋나고 지나치고 종종 밉고 아프면서 가면을 쓴다. 당신은 가능하다면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날 맞아줘. 그러면 나는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당신을 맞을게. 편히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서로에게만큼은 다정하게 만나자. 서로의 이름 앞에서는 따뜻한 사람이 되자. 10번째 이야기. 겁도 없이. 인생은 그랬다. 외로움은 나이와 비례하게 커졌고 아픔은 견딜수록 깊어졌으며 사랑은 이름이 무색할 만큼 고독만 안겨주었다. 어떤 것이든 알아갈수록 어려워졌다. 완전함을 추구할수록 불완전한 삶이 나를 옥죄었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수록 나의 부족함이 탄로날까 두려웠다. 세상은 무엇 하나 쉬운 게 없었고 삶은 하나도 그냥 흘러가지 않았다. 이제 조금은 안다. 누구와 사랑해도 고독할 것이고 무언가 알아가도 부족할 것이며 모든 것을 배워도 모자란 게 좌절할 것이다. 그런데도 나는 끊임없이 사랑을 찾고 채우려고 들 것이고 더 배우려 할 것이다. 겁도 없이. 오늘의 11번째 이야기. 작은 별이 좋아졌다. 엄물차 들른 지방에서 밤하늘을 올려다본 적이 있다.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별을 본 적은 처음이었다. 많은 별이 쏟아지는 광경 앞에 마음이 벅찬 것도 잠시. 한편으로는 슬픔이 찾아왔다. 그때의 상황이 하늘의 별들을 마음이 편히 감상하기에는 너무 복잡했는지도 모르겠다. 별똥별은 떨어지면서도 자신의 존재를 뿜어내고 그 와중에도 하늘에 떠있는 별들은 모두 자기의 모습을 뽐내는 듯 빛나고 있는데 나만 누구도 찾지 않는 희미한 별이 아닐까. 나라는 사람도 누군가에는 저렇게 빛나는 존재로 보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함께 있던 동료는 하늘을 바라보던 나를 물끄러미 보다가 대뜸 한마디를 툭 내뱉었다.
별은 크고 밝게 빛날수록 굵고 짧게 산다더라. 작을수록 길고 가늘게 살고.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가 엄청난 위안이 되었던 밤. 그래, 작은 별이긴 해도 빛나고 있으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 만족하며 살면 되니까. 빛나는 밤하늘로 올라다보며 동료의 위로 아닌 위로에 화답한 순간 하늘은 다시 아름답게만 보이기 시작했다. 이름 하나 없이 빛나는 수많은 별 때문에 별자리가 생겨났을 때 밤하늘은 이름 있는 별들이 아닌 이름 없는 별들로 더 아름다운 거겠지. 화려하지 않아도 스스로 작은 빛을 내며 자리를 지키는 별들. 그날 이후 나는 작은 별이 좋아졌다. 12번째 이야기. 네가 살고 싶은 대로. 네가 살고 싶은 대로. 나는 네가 인생을 마음대로 살면 좋겠어. 사람들이 인정하는 인생이나 올바르다 정해진 길 따윈 없으니까. 넌 사랑이 가득한 아이, 사랑받아 마땅한 아이. 자존감이 충만한 사람은 대부분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산다던데, 어깨 쭉 펴고 당당해지길. 너의 감정과 생각은 너만의 것이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완벽하고 빛나는 인생이니까. 내일이 없는 것처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오늘을 보냈으면, 남들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거침없이 너만의 미래를 그렸으면, 온 맘 다해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좋겠다. 13번째 이야기. 혼자인 이유. 요즘 들어 혼자인 시간이 많아졌다. 사람들과 어울려 지낸 시간보다 혼자서 영화나 책을 보거나 혼자 밥을 먹는 횟수가 늘어난 것이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얕은 관계들이 늘어나고 불편하고 어색한 만남이 이어지는 게 껄끄러웠다. 예전과 다르게 이런저런 핑계로 사람들과 만남을 멀리하고 일부러 혼자 남기 위해 노력했다. 언제부터인가 친구들은 외롭지 않냐며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했지만, 애써 관계를 만드는 것 대신 외로움을 선택한 건 나였다. 관계를 맺는 게 어렵거나 두려운 것보다 진정한 관계를 맺을 사람들을 원했다. 실속 없는 관계를 위해 나의 실속을 챙기지 못하는 게 싫었으므로, 가짜 관계에서 벗어나 진짜 내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중요했으므로. 그래서 나는 혼자인 시간을 만든다. 진짜 내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 진짜 내 사람들을 챙기기 위해. 14번째 이야기. 예쁜 것만 보고 살아요. 태양 아래서는 달을 볼 수 없고 빛이 있는 곳에서는 별을 볼 수 없듯이, 좋은 마음이 없으면 좋은 게 보이지 않고 선한 마음이 없으면 따뜻함을 느낄 수 없어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시선에게만 머물고 보이는 것만 느껴서 수많은 아름다움과 셀 수 없이 행복한 순간을 놓치고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제를 버텨낸 오늘의 대견한 나와 출근길에 뜨는 해의 아름다움, 그런저런 점심을 애써 챙겨 먹는 나와 퇴근 후에 바라본 노을의 따스함, 그런 하루에서 문득 찾아온 행복들을 너무 슬픈 것만 보고 사는 게 아닐까요? 너무
힘든 것들만 느끼고 사는 건 아닐까요? 매일이 아름다운 곳 투성인 세상, 해질녘 보랏빛의 낭만적인 하늘과 하늘을 붉게 만드는 노을, 밤이 되면 스노워지는 하늘의 별과 새초롬한 달까지. 세상은 보기 나름이에요. 그러니 한없이 예쁜 당신, 예쁜 것만 보고 살아요. 15번째 이야기, 기대의 반작용. 살다 보면 숱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마음을 나누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한다. 우리네 삶은 만남으로 이어지는 관계 안에 있어서 좋든 싫든 피할 수는 없다. 관계를 통해 배운 것 중 하나는 사람에 대한 기대는 언제나 빛으로 돌아오는 거다. 서로의 마음이 잘 맞는다면 상관없지만 다르다면 굳이 맞출 필요는 없다. 노력만으로도 안 되는 게 있다. 안 될 관계를 위해 서로의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는 거다. 누구나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어하는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다. 일종의 인간 본성을 지니고 있는 건데 중요한 건 이로 인해 일어나는 부작용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나를 좋아해 주었으면, 나를 사랑해 주었으면 하는 기대는 늘 반작용이 생기기 때문이다. 남녀 관계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관계에서 기대를 통해 얻는 큰 실망감을 나는 기대의 반작용이라고 부른다. 내가 잘 대해주면 상대도 잘 대해주겠지. 내가 좋아해주면 상대도 조금이나마 귀 기울여주겠지. 내가 이만큼 했는데 상대도 이만큼 해주겠지 하는 다양한 기대 심리는 실망감을 안겨줄 수밖에 없다. 결국 이건 자신을 피폐하게 만드는 길이다.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 때는 기대의 반작용을 생각하며 기대를 낮추는 게 좋다. 그 작은 기대 하나로 내 마음이 다치기도 하고 앞으로의 인간관계가 소극적으로 변할 수도 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언가를 바라지 않고 그저 주는 것, 그저 베푸는 것. 그것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16번째 이야기, 살아내야지. 힘든 세상에 두 발 붙여 살아가는 내가 슬퍼 보였다. 날개 한번 펴보지 못하고 흙탕물에 뒹구는 내가 안타까웠다. 쓰라리고 아팠던 삶, 괴롭고 처절했던 삶. 왜 이리 삶이란 고단하고 힘든 걸까? 길을 찾지 못해 헤매고 머뭇거리는 가여운 내 인생. 위태로운 것은 갈 곳이 없어서가 아니라 궁지에 몰려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찾지 못할 때겠지. 살아내야지. 별것도 아닌 것을 무너져도 나약하게 흔들려도 살아내야지. 다들 그렇게 산다니, 다들 버티고 산다니 진심으로 살아내야지. 17번째 이야기, 빛나고 있어요. 우린 모두 별처럼 빛나고 있어요. 미세먼지처럼 뿌연 걱정으로, 먹구름처럼 어두운 후회로, 빛나는 태양을 부러워하는 시기와 질투로 잠깐 보이지 않을 뿐이지 분명 찬란하게 빛나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색깔과 크기로 빛나고 있으니 누군가의 시선과 타인과의 관계와 혼자만의 고뇌로 자신의 빛을 잃지 말아요. 지금도 충분히 예뻐요. 앞으로도 찬란하게 빛날 거예요. 18번째 이야기,
감정 쓰레기통이 되지 말자. 거절하지 못해 생기는 문제점은 생각보다 심각하다. 나의 시간을 내어주는 게 괜찮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나를 잃어가기 때문이다. 나 역시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 때문에 웬만한 부탁은 다 들어주려고 노력했다. 때로는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주었을 때 스스로 다른 일을 도울 수 있는 존재라는 생각에 뿌듯하기도 했다. 하지만 부탁을 들어주면 들어줄수록 나를 위한 시간은 줄어만 갔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가 된다고 했던가. 내 호의는 누군가가 나를 줏대없는 아이로 낙인 찍는 도구가 됐고 이용하기 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나 스스로 만족하고자 했던 시간이 나를 거대한 블랙홀 속으로 빨아들여 나를 없애고 있었던 것이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을 때도 지인들은 전화로 나를 찾았다. 고민 상담을 하기도 했고 가족 문제, 남자친구로부터 남편 이야기까지 털어놓으며 나의 공감에 화를 가라앉히거나 꽤 후련한 마음으로 돌아섰다. 그러나 나는 반대로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갔다. 시작이 반이니까 나는 사소한 거절부터 하기로 했다.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을 때 전화를 받지 않는 것, 문자를 읽지 않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 타인의 감정에서 멀어지다 보니 나를 위한 시간이 새삼 소중하게 느껴졌다. 사소한 거절들이 관계를 틀어지게 한다거나 삶을 뒤흔들지 않는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다. 거절은 생각보다 별게 아니었다. 이제는 조금씩 거절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부담스러운 부탁을 거절하기, 일주일에 하루는 약속을 잡지 않고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기처럼 거절을 통해 나를 채우고 있는 거다. 그래, 이제는 내 감정을 채울 때다. 타인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지 말자. 19번째 이야기, 신경 꺼주세요. 신경 꺼주세요. 괜찮을 거라며, 좋아질 거라며, 나만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 모두 힘들다고. 나를 모르면서 내 삶을 견뎌본 적도 없으면서 힘들다 보면 익숙하게 버티다 보면 버틸 힘도 생길 테니 신경 꺼주세요. 관심 꺼주세요. 어둠 속에서 별은 더 빛나니까 부담스러운 관심만 꺼준다면 혼자 잘 빛날 수 있을 테니 괜찮아질 테니 그러니 제발 신경 꺼주세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알 수 없는 게 사람. 얼마 전 지인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 요즘 힘들다며? 괜찮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당신은 무슨 수로 내가 힘들다고 하고 괜찮은지 묻는 걸까? 그래서 되물었다. 누가 그러던가요? K가 그러던다. 참 당황스럽다. 그에게 한 말은 고작 세상 살기 힘들다는 한마디였는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들을 오해한다. 심지어 다 안다고 생각한 사람도 알고 있는 게 별로 없을 때가 더 많다. 부대끼며 사는 가족도 잘 모르는데 남을 어떻게 안다는 걸까? 친하다고 생각한 상대의 취미와 좋아하는 음식도 시간이 지나면 바뀌어 있을지 모르는데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르듯 오늘의 상대가 내일이라고 늘 같을 수만은 없는 건데 결국 우리는 같은 지구 안에 존재하지만 똑같은 장소를 공유할 수도 같은 시간을 살 수도 없다. 살고자 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자주 하는 이야기 중 네가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 라는 말이 생겼을 거고 내가 네 머릿속을 들여다보면 좋았을 텐데 하는 한숨 섞인 아쉬운 말들도 생겨났겠지. 어쩌면 우리가 잘 어울려 살 수 있는 건 상대를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다. 모르기 때문에 서로를 알기 위해 노력하고 이해하려는 것 아닐까? 대부분 자기 자신조차도 알지 못하며 살아간다. 그러니 더욱 상대를 판단해서려고는 안 된다. 오해가 생기면 이해로 풀면 된다. 이해가 안 되면 외우고 피하면 된다. 세상사 알 수 없는 것은 바로 사람을 알 수 없어서 나온 말은 아닐까. 세상 살기 힘들다는 말의 대부분은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닐까. 참 세상 살기 힘들다.